삼성과 박근혜가 주고받은 게 없다. 그래서 제3자 뇌물 무죄를 때렸죠. 네. 박근혜와 삼성이 주고받은 게 없느냐. 그리고 이명박과 삼성이 주고받은 게 없느냐. 과연. 그래서 삼성 전문가를 모셨어요. 저희가 경제개혁연대 이상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네. 2007년도에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그 폭로에 나섰을 때, 그때도 삼성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때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와 저와 함께 이렇게 이 김용철 변호사를 서포트를 했었죠. 그때 그 전에서도 했고 그 이후에도 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님이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뵀는데 김용철 변호사와 같이.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예, 호텔에서 뵀는데. 네. 호텔 롯데 호텔 아닙니까? 아니. 혹시 뷔페를 드시거나 그런? 아니. 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그때 김용철 변호사 그 삼성 비자금 사건이었는데 삼성은 워낙 어마어마한 적이어서 인터넷도 못 쓰고 전화도 잘 못 썼어요. 그래서 호텔을 이틀씩 사흘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김용철 변호사를 제가 모시고 다녔고 그때 이제 변호사님들이 와서 조인하고 그때 삼성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뵀던. 네. 머리 되게 좋으시네요. 네. 기억하시고. 네. 변호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때 이제 가장 젊게. 이재용이 현안이 뭐냐. 현안이 없다고 지금 풀어준 거군요. 네. 삼성에 현안이 없다는 거예요. 풀어준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이재용이가 박근혜한테 뇌물을 줄 이유가 줄 없다. 현안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때 신동빈은 구속됐습니다. 그러면서 70억을 줬는데 이거는 면세점 관련이다고. 현안이 있다. 면세점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삼성 전체 승계에 관련된 건데 현안이 없다. 이게 무죄를 때린 핵심이에요. 현안이 없다. 야, 정영식 나와. 금요일 날 저녁에 롯데 호텔 뷔페 연회장 앞에 나오라고. 내 씨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야, 가만 둘 줄 알아 아니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니냐? 그러니까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바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아직 가만 두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아직 판사기 때문에 가만둡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 안 둘 줄 알아. 깜빡 속을 뻔했네. 판사님 가만 둔답니다. 가만두니까 예, 가만둡니다. 예. 변호사님? 변호사님 시간입니다. 지금. 네, 변호사님 들어갈까요?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자료니까 한번 여기서부터 시도해 주십시오. 예. 예, 졸지의 최고수가 된 이상훈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이재용 재판이 난 다음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는데 대부분 보면은 양형 문제를 많이 따져요. 예. 왠지 너무 풀려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탈옥이죠. 네. 그렇죠. 예, 탈옥 자체에 포인트를 맞추는데 핵심은 견용권 승계입니다. 계속 이재용 승계로 나오는데. 그렇죠. 현안. 근데 현안. 예. 그 승계가 너무 어려운 거지. 제목을 그렇지. 보시면은 어려워, 표면에 어려워. 나오는 상장, 금융지주회사, 뭐 합병까지 알겠고 순환출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단어만 들어도 이제 머리가 아프죠.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핵심을 놓치고 탈옥만 자꾸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승계 부분을 이해 못하면은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지금 대납이라든지 이런 게 뭡니까? 아까 사면이라든지 결국은 이재용 승계를 위해서 여러 사람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왜 이건희가 사면을 받아야 되냐? 자기 아들한테 승계를 시키기 위하다가 재판받고 그걸 사면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건희는 재판 받았던 거고 그 와중에 거기서 빼먹으려다가 이재용, 박근혜도 MB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고 박근혜도 뭡니까? 박근혜 때 이재용 승계에서 무슨 빼먹으려다가 결국 또 거기서 또 된 거고 그러니까 이재용 승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여태까지 숨겨진 것도 밝혀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변호사님 10여 년 전에도 비자금을 예. 만들고 그 비자금을 만든 이유도 승계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 했던 것이었고 모든 부분이 삼성의 가장 큰 과제는 승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년 전부터 이거였어. 20년 전부터. 일관되게 승계. 대충 이래서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른 데 가시더라도 얘기거리가 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10분 이내에 삼성이 뭐가 문제가 할 때 10분 이내에 조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질 수 있게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으로 넘길까요? 맨 밑에 나오는 현안도 없었고 사가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람들은 삼성은 이건희 거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넘어갔다. 거기서 출발하니까
뭐가 아쉬워서 박근혜에게 뇌물을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계에 현안도 없었고 작업도 없다 이렇게 말만 어렵게 한 겁니다. 결국은 삼성은 이미 이재용에 넘어갔고 그러면 아쉬울 게 없는데 현안이 무슨 현안이 있었겠냐. 작업도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쉬운 게 뭘까? 그걸 알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아쉬운 게 있으니까 돈을 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뭘까라는 것이 바로 승계의 현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먼저 우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예상외로 굉장히 허술해요. 예,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삼성이 모든 걸 다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는 문호조 경영. 당연히 노조가 있어야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우기고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배구조예요. 지배구조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여태까지 끌고 왔던 겁니다. 노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없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선배들이 좀 진지하게 지나갈 때 흙을 한번 던져보자. 정말 진지하게 그때.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삼성의 구조를 가장 그게 허술하다고 하는 거는 한 단어로 하면은 뭐냐면은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이재용은 너무 조금만 가지고 있어요. 요 문장으로 다 완결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무지무지 크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이외의 나머지 계열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냥 큰 게 아니라 3배 가까이 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나머지 계열사 합쳐봤자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핵심이고 그만큼 크게 너무 키웠어요. 너무 키웠는데 문제는 삼성전자에 그러면 지분을 그러면 핵심이니까 이재용이랑 이건희가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재용 지분이 얼마냐? 너무 조금 가진 겁니다. 0.5%. 그리고 그럼 이건희 아버지는 얼마? 3.3%. 3.3이랑 0.5를 합치면은 3.8, 4%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부자, 이재용 부자가 가장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합해봤자 4%도 안 되는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삼성그룹을 지배해? 삼성전자를 어떻게 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갔냐면은 자기가 직접 갖는 거 얼마 안 돼요. 한 쿠션을 먹입니다. 한 쿠션을 먹인다는 것은 1대 주주가 누구냐? 삼성생명이고 2대 주주가 누구냐? 삼성물산입니다. 즉 자기가 직접 갖지 않고 다른 삼성 계열사를 통해서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갖는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만약에 살려고 했을 때 100억을 만약에 들여야 된다. 라고 하면 100억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만약에 10억만 가져오더라도 만약에 그 주식을 가질 수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의 주식을 10억만 가지면은 삼성생명을 내가 좌지우지 살 있다. 라고 하면은 10억을 가지고 삼성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돈 100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 돈 100억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삼성그룹은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계열사의 주식을 일부 사가지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계열사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전체적으로 다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구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2014년도 5월 달에. 자, 쓰러졌을 때 그럼 이재용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를 일단 급한 김에 빨리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가져야 되는데 방법은 3가지일 겁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올리려고 하면은 자기가 직접 사든지.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못 사면은 1대 주주를 먼저 장악을 하든지. 세 번째는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장악하든지.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가 있겠죠. 이 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나왔던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살려고 한다? 지분을 늘린다? 지분을 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은 이재용은 돈이 없었습니다. 이재용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는 2개 회사의 주식이에요. 하나는 삼성 SDS고 하나는 에버랜드고요. 근데 문제는 이 2개 회사가 전부 다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장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졌을 때 세금도 내야 되고 삼성전자 지분도 사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상장입니다. 궁금한 게 네. 그 삼성 SDS나 에버랜드나 다 나름 좀 한자락하는 주식인데 왜 그게 코스닥에 상장이 안 됐을까요?
삼성 SDS나 에버랜드는 좋은 회사고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상장은 되게 쉬웠습니다. 예, 쉬웠는데 그 전에도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진 게 2013년 5월 달이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도 SDS랑 에버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언젠가 상장시킬 거다 이재용이. 근데 이재용이 인터뷰를 한 게 있었습니다. 2012년도 2월 달에 뭐라고 인터뷰했냐면은 한동안 나는 상장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걸 봤냐면은 더 키워서 상장하면 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시점에서 상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고 그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키워가지고 100억 얻는 것보다는 5년 뒤에 만약에 상장했으면 500억을 얻는다. 그럼 500억을 얻기 위해서 5년 뒤를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제 기다렸던 거고. 근데 2013년 5월 때 갑자기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돼가지고 시급하게 상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상장했느냐? 쓰러진 다음부터 6개월 뒤에 바로 상장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2012년도 5월 달에 그때는 한동안 그때는 본인도 그렇게 말을 했고 삼성그룹의 이인용 회장, 이인용 전문가 있었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MBC 기자 나왔던. 출신의. 예. 예. 그분도 나와서 삼성 SDS랑 에버랜드는 당장 상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재용이나 아니면 그 임원들도 전부 다가 그때는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상장을 6개월 만에 하게 된 거죠. 아, 근데 이건희 회장이 다시 회복되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많네요. 어마어마한 그 범죄의 그 주범이 됐고요. 뇌물죄 지금 나도 몰래. 감옥 가야 돼. 뇌물죄 감옥 가야 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천지가 개벽했나? 아마 적응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자, 일단 씹으라. 떨리네요. 그래서 지금 지쳤다는 거 하나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대주주는 아니라 계열사 중에서 일대라고만 치면은 삼성 세명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계열사 중에 일대주주입니다. 네. 계열사 중에 일대주주인 삼성을 장악하게 되는데 장악은 그냥 아버지의 주식을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받으려고 하니까 삼성그룹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너무 큰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큰 그룹을 가장 큰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 갖는 거는 금산분리 문제가 걸린다는 겁니다. 금산분리. 예. 금융과 산업은 분리해야 한다. 이게 금산분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삼성생명도 금융회사니까 요 저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그 연계가 된다든지 합쳐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금산분리 원칙인 건데. 예. 예. 근데 금산분리 원칙을 좀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하세요 사람분들이. 예. 조금만 약간 설명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과 그리고 일반 기업은 분리시켜야 된다는 건데 왜 분리를 시켜야 될까?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금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제3자의 돈을 받은 금고예요. 두 가지로 이제 분리를 시켜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금고에 마련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일반 기업이 그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을 가져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돈으로 마찬가지로 그 금고에 나온 돈으로 다른 사람의 회사를 가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야지 왜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사? 이거 되는 거죠. 고객 돈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런 거죠. 서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도 손을 안 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손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게 금산분리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가진다? 삼성생명은 저 금융회사죠. 전자는 일반 회사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던 겁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 삼성그룹을 끌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게 위기가 있었어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팔아야 된다. 팔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위기인데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갔고요. 거기서 나온 것이 삼성은 법을 바꾼다는 원칙이 거기 나온 겁니다. 여러 차례 법을 예외 규정을 적어가면서 계속 빠져나왔던 거예요. 삼성만 적용되는 법들이 있어요. 다. 그 적용을 통해서 삼성생명은 이 금산분리 원칙을 피해왔어요. 삼성만 적용됐어요.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가요. 이번 판결도 다 이렇게 가는데 삼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자, 2번까지 왔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운 고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입장에서는 승계를 하려다 보면은 삼성생명을 장악해야 된다, 장악을 했는데 그때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났던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바로 판결문 나왔던 금융지주에서 전환, 뭐 중간 금융지주에서 뭐 이런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 이거 인수 막 머리 굴리다가 시발 15번 했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이 일을 복잡하게 허술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아니, 이게 다 그쪽에 있는 대가리들이 해줘. 이재용은 이런 머리를 굴릴 수가 없어. 걱정조차 안 했을까? 아니 이제 잘 해결해 주기 걱정하고 있었겠지. 자기가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삼성이 허술하다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재용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 이걸 해결했으면 자기가 편한 상황에서 승계를 받았을 텐데 아버지 때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판결문에 나왔던 요 어려운 단어들이고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드리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삼성생명을 장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승계를 하려면은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 계열사 중에서 이대주주의 삼성물산 주식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한다. 해야 되겠죠. 이 작업이 뭡니까? 그게 가장 많이 나왔던 그거죠. 합병. 즉 나는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에버랜드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삼성물산 보니까 삼성물산은 두 번째 계열사예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갖지? 이거죠. 합병하면 갖는 거죠. 그냥.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예요. 네. 아니 제일모직은 왜 에버랜드하고 엮일 수 있을까요? 뭐 하나 옷 만드는 회사고 요거는 놀이동산인데 그거 어떻게 엮이죠?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앞서가 나는. 아니요. 오늘 다음 페이지가 바로 이겁니다. 에버랜드랑 제일모직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기 이제 결국은 되게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요. 왜냐면 에버랜드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재판을 받았다는 건 아는데 그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라는 걸 사람들이 헷갈려요. 근데 결국은 둘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입니다. 혹시 에버랜드에 동물들이 털이 있어서 그래서 제일모직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건가? 그거다. 그건가?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야. 현재 에버랜드를 보면은 변호사님 앞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제일모직이 가발에서 해도 되겠네. 그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에버랜드가 또 나오는데 에버랜드는 현재 제일모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치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일모직을 보면은 거기 레저부가 이제 옛날에 에버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에버랜드 똑같은 건데 지금 이게 세 가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거를 이재용이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쓰러진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딱 보니까 삼성 SD 주식 그리고 에버랜드 주식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 가지고 근데 이거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을 받지? 요 작업이 이제 승계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주식을 직접 살기 위한 방법 그리고 계열사 일대주주인 삼성생명을 장악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대주주인 삼성물산을 이제 통하는 방법, 합병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이재용한테 필요했던 거죠.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삼성그룹이 그렇게 꼼꼼하게 다 관리가 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삼성생명이라는 불완전한 금산분리 원칙 위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구조를 계속 끌고 왔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용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결국 박근혜한테 뇌물을 줄 동기가 필요한 거죠. 허술했다고 보기보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허술해진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억지로. 아예 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법을 좀 미루고 조이고 이렇게 해서 틈을 다른 만들어낸 그룹들은 거잖아요. 금산분리 안 된다니까 그 법을 지켰거든요. 삼성만 그 법을 지키면 삼성 전체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예외적 상황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고 아까 말씀하신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제일모직 이게 에버랜드란 말이죠. 에버랜드 주식은 갖고 있는데 에버랜드는 삼성전자가 없으니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합병해버린 거예요. 합병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합병하면서 제일모직의 주가는 굉장히 가치를 높게 책정하고 그다음에 삼성물산은
시장 가치보다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일 모직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재용이 그렇게 합병하는데 여기에 국민연금이 도움된 겁니다. 국민연금이 또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생각해 보세요.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근데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반대해야 되잖아요. 왜 시장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냐고. 반대해야 정상인데 이거를 찬성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몇 천억이요? 국민연금이 공소장에 따지면 1,800억 그리고 3천억까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3천억.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자기가 3천억을 손해보는 이 합병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요. 미쳤어. 근데 동의를 해줬다고. 동의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국민 그 연금을 움직였던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사장. 그리고 이사장이 문영표. 구속됐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감옥에. 잘못됐다고 구속됐는데 니네 왜 국민연금 3천억에 손해를 끼쳤어? 하고 네. 감옥에 보냈어. 그런데 정영식 판사는 잘못한 게 없대는데요. 씨부랄 진짜. 정영식, 어? 널 용서하겠어. 자, 요 이해하셨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어렵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어려운데 변호사님 이제 3단계 나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다 그 지배구조가 취약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어떻게든 지배할까 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예요. 2번은 법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무슨 제도, 금융지주회사, 중간금융지주회사 이런 제도가 필요했던 거고 3번은 둘을 합병해버리는 거야. 합병해버리는데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을 훨씬 작게 가치를 책정하고 제일모직 자기가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걸 크게 책정하는데 이게 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대주주니까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이 근데 이렇게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반대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정상이라면. 근데 그거를 문영표가 가가지고 찬성을 시켜버리는 거죠. 오로지 삼성 좋으라고. 국민연금은 손해보고. 그래서 걔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도 안 시켰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할 이유가 없다. 뭐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삼성의 임원들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문영표와 국민연금 그 관련돼서 로비하고 설득하고 실패하고 다시 하고 그런 왜냐하면 내용이 다 있었지 국민연금이라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돈을 3천억이나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야. 그걸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억지로. 아무런 이유가 없대.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이재용이 빠져나온 거죠. 그런 일을 다 했는데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이 문영표 혼자 미쳐가지고 한 거예요. 혼자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미치고 한장을 노린 것이 문영표는. 그런데도 그 시킨 이재용은 빠져나온 거 얼마나 강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재용은 그렇게 시킬 이유가 없다. 그 문영표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족같지. 자기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해버린 거야. 나만 또라이가 됐어 한마디로. 문영표의 판결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게 복잡해서 그렇지 이 내용을 알고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이정이 나온 것은 절대로.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롯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전유죄라고. 롯데도 재벌인데 씨발. 무전무죄, 무전유죄를 롯데가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에 비하면 롯데 면세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귀여워. 아 이거 참 이런 짓을 했는데 이런 짓을 했더니 이재용이 빠져나온 거예요. 변호사님이 이재용 빠져나온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씨부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이재용 승계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 고생시켰는데 뭐 정작 당사자는 지금 이렇게 딱 빠져나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내막을 조금만 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족같은 일이에요 진짜.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열받아서 방방 뛴 게
내용을 보면 야 이건 빠져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 모두가 다 벌을 받는데 이재용은 벌을 받지 않아요. 주범인데 주범. 이재용을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아빠 거 아들한테 주려고 이 지랄을 했는데 아들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달려라 하니 씨발 신문 기사를 쓰고 그런 기사를 쓰는 경제지들은 이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애들이에요. 이 사정을. 걔네들 전공이던 이게. 그런데 달려라 하니 하고 있는 거야. 야, 경제신문 기자들. 저희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아니, 오늘 참 제가 너무 결례를 범하는 것 같아서. 변호사님이 이 방송의 분위기를 잘 모른 채 나오셨어요. 제가 너무 지금 당황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는 어딘가 나는 왜 왔는가 공청회 그런 데 가시는 분이거든요. 경제개혁연대 공청회 국회 공청회 이런 데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용민아 계속해. 예. 네, 제가 결례를 범해서 존나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삼성을 지금 2007년 그 전부터 보고 계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 10년 넘게 이렇게 삼성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황당한 일이 많았는데 이번 재판은 진짜 황당함의 결정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그룹은 삼성 경영권 쓴 게 현안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 아까는 지금 뭐 문영포라든지 호환선이라든지 그 사람을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그럼 뭐야? 그럼 아버지는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왔지 않습니까? 왜? 중간에 에버랜드 털어주다가 에버랜드 도와주다가 아들한테 아까 이기재용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지산이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 SDS랑 에버랜드라고 했죠. 그거를 이재용에게 넘겨주기 하다가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승계를 위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재판을 받았는데 승계에 현황이 없었고 작업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또 뭔가? 나는 왜 재판을 받았고? 그러면 또 MB는 또 뭔가? MB는 그러면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돈을 받았다가 또 이제 구속돼 처지에 있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뭔가? 이재용 승계 현황도 없었고 작업도 없으면은 MB, 박근혜, 홍완표, 홍한선, 문영포 다 그러면 전부 다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 되는 거죠. 자기 혼자서 그냥 알아서 혼자서 그냥 자 그리고 패스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2번 있잖아요. 2번이 이게 지금 금산분리를 해야 되고 이 원칙에 재벌들이 다 따라가 줄 수밖에 없었고 대원칙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상식적이거든요. 야 회사 니네가 번 돈이 아니잖아. 고객이 갖다 놓은 돈이잖아. 니네가 건들면 안 되지. 이 정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 정신인데 그래서 이건 따를 수밖에 없고 다 따르고 있는데 삼성만 그걸 따르면 삼성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자기들 최대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든지 그 법을 피해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때까지 해결책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때 넘어갔지.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이해하기 힘든 방식의 해법을 생각해냅니다. 그죠? 예. 그게 조금 약간 부연 설명의 핵심인데요. 사실 이재용이 풀려 나갔다는 것에서 분노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삼성그룹이 핵심의 삼성전자를 자기 돈을 들여서 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보험금이지 않습니까? 삼성생명이라는 게. 삼성생명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삼성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가입자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 그 사람들 돈이에요. 그 사람 돈을 가지고 지네들을 멋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여담인데 예, 보험금을 계속 냈는데 그 돈 가지고 삼성전자를 주식 사는 거죠. 여담인데 변호사님 플랜다스의 개처럼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가지고 국민회사로 만든 너무 방법- 커. 야, 그런 거 하지 마. 삼성전자 너무 커 그렇게 그러기가. 하기엔 한 주 사는데 몇백만 원인데 200 몇만 원인가요? 쪼갰지 이번에 최근에. 5만 원으로 쪼갠다는 거 그건 뭐예요? 그 쪼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죠. 아, 이제 폭죽을 터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업 들어간다. 그렇죠. 네. 이게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재용한테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아니라 넘기려고 쪼갠 거예요. 쪼갠 네, 거. 주가를 쪼개서 이재용한테 승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딱 이렇게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사람들은 주식 가진 사람은 이제 빨리 조그마한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때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다라고까지 사람들이 많이 좋은 이미지가 그러면서 있기 때문에 좋아해. 좋아하니로 했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자, 일주일 남겨놓고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그렇게 삼성그룹의 주주들에게 유리한 것을 딱 정책을 폈다. 아 작업 들어가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 금융지주 중간 금융지주 회사라는 개념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자, 지금 삼성그룹의 문제는 삼성전자가 너무 크다. 그리고 너무 큰데 그걸 자기 돈 주고 사지 않고 국민들의 보험료가 모아 있는 생명에 돈 가지고 사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간 금융지주세인데, 이거 어렵다. 어떡하죠?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개념만 알려주세요. 예. 삼성의 지배구조가 이렇게 복잡해요. 다 아실 필요 없는데 복잡해요. 네. 자, 두 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회로도 같은 게 있죠. 회로도. 예, 회로도가 굉장히 복잡한 회로도가 있죠. 이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입니다. 되게 복잡해요. 다른 그룹과 비교해 볼게요. 다음 그룹이 LG입니다. 아, 깔끔하네. 깔끔하죠. 자, 그럼 정리 정돈을 한 것 같아. 맞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것이 요즘 이제 지주회사를 바꿔 나가는 게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삼성그룹은 아까 돌려볼까요? 다시 돌려보면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편법을 써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복잡하고 계속 나오는 금산분리. 무슨 기계 회로 같아 이게. 예, 기계 회로도 같은 게 나오는데 요 복잡한 와중에 금융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뭐 삼성 또 뭐가 있죠? 자산운용 뭐 이것도 있고 삼성 선물은 선물도 아니죠. 있고 삼성화재. 예, 선물은 이제 삼성화재. 있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이 삼성 벤처 투자. 우리나라 그룹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 금융사하고 금융사 아닌 거를 이렇게 섞어서 갖는 그룹이 삼성그룹이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조금만 가지고 있어요. 2등이 어디냐면 하나그룹입니다. 하나그룹은 하나생명. 대한생명을 인수해가지고 커져서 그렇죠. 커졌죠. 거기다가 몇 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그룹에서. 근데 삼성그룹은 너무너무 큽니다. 금융사가.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하고 일반 회사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아까 나왔던 깨끗한 거, LG 깨끗한 건 아니지만은 좀 심플한 거 이렇게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고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오래 걸리는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는 그 매개 수단이 뭐냐면은 아까 나왔던 중간 금융지주사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 금산분리 해소하면서 넘기려고 한다 하는 게 중간 금융지주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됐어요. 도입이 안 됐는데 이렇게 섞여 있는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같은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한다. 그 매개 수단을 하려는 게 중간 금융지주회사인데 요거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게 삼성의 주장입니다. 입장이고. 삼성만을 위해서 도입하자. 그런 제도를 다 이해할 필요 없고 중간 금융 지주 회사라는 제도를 삼성을 위해서 도입해가지고 그 금산분리를 또 한번 피해가는 그런 중간 정도의 단계로 가자. 결국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회로도 같은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 너무 큰 기업에 너무 많은 금융사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아까 승계 작업에 이제 돈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중간 금융 지주 회사니 아까 금산분, 연산분 이런 게 그 안종범 수초에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승계하고 상관없다고 해버린 거예요. 승계하고 김영환 다이어리에도 등장하는 그런 말들을 다 증거로 채택 안 했잖아요. 정영식이가. 그 이유가 그 단어들이야말로 이런 승계 작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럼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 현안이 없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날렸고 요거 이제 앞에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을 합병할 때 그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등장을 해. 엘리엇을 해결했어야 돼. 그래서 엘리엇 대책 마련 이런 게 다 안종범 수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다 관련된 거,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예요. 아니 청와대에서 왜 엘리엇 대책을 마련해? 엘리엇이 청와대를 공격했나? 아니잖아. 이 합병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엇은. 당시에 경제신문들 또 경제방송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물산이 이 해외 펀드인 엘리엇한테 삼성물산이 먹힌다. 우리 토종기업 삼성물산을 지키자. 그런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여론 작업을 했지. 예. 여론 작업을. 말도 안 어쨌든 되는. 그 안종범 수석의 엘리엇 대책이라는 또 단어가 등장해요.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이 삼성의 핵심 현안이었거든요. 근데 안종범 수석이 등장해요. 안종범 수석은 박근혜가 이재용을 만난 직후에 박근혜가 이런 얘기했다면서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보태고 적었다는 거거든요. 그 다 현안과 관련된 얘기예요. 전부 다 독대 때 현안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안이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수첩을 날려버리는 거죠. 수첩 없다. 안정범 수첩은 제가 전권을 입수해가지고 시사인에 잘 해석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네, 이 내용이 심플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이걸 현안이 없다고 하고 이걸 증거로 채택 안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사정을 보자면 그냥 딱 눈 딱 감고 이종에 불리한 걸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다. 그런 다음에 현안 없다. 석방 이렇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연금이 3천억 손해를 봤어요. 실제로 대주주 일가 삼성전자 지배가 강화됐고 국민연금 손해를 보았다. 이게 판결문에 나와요. 명백하게. 그런데 정영식 판사가 다 무시했습니다. 용민아. 똑바로 살아. 야, 우리가 판사한테 소송을 당해본 적 없거든. 네. 네가 당할 수도 있겠는데? 편집. 판사한테는 재판만 받아봤는데 너는 판사한테 소송을 당할 수 있겠다. 아니 우리가 검사는 사실 정치 검사에 대해서는 진짜 있는 수위를 가장 높여서 비판하고 비난했었는데 판사는 얘기하지 말자는 게 저의 지론이었고 김총수한테도 항상 당부하던 내용이었는데 이재용 1심 재판 김진동 판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말이 안 됐어요. 5년 징역 5년을 줬는데 근데 그분도 뭐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유죄를 줬어요. 근데 제가 비판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인간이 뉴스공장에서 계속 떠들어. 그리고 나를 불러서 그걸 물어봐서 제가 또 떠들어가지고 끝나면 우리 또 덜덜덜 떨면서 다시 와서 다시는 하지 말자고 하면 그 다음날 또 떠들고 저는 또 방송에 끌려 나와서 또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비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엔 또 재판 가가지고 공손히 앉아있다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나는 다른 데 쳐다보고 있었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야, 이거 내 두 양반 재판 받는 거 봤는데 아주 뭐 무슨 거기서 낄낄대고 웃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전 그놈은 정말 증인으로 출석했거든요. 경건한 자세로 그 판사. 갔는데 어. 김진동 판사 있잖아요. 네. 바이브레이션 팀. 어? 그 발버레이션. 바이브레이션 팀이 나한테 묻는 거야. 그 왜 당신은 저기 그 삼두 노출할 때 두 사람은 올라갔는데 너는 안 올라갔냐 해가지고 올라갔을 경우에 차량에 이 붕괴가 우려가 돼가지고 뒤에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낄낄대고. 아니 그때 썬루프를 통해서 우리가 삼두 노출 그러니까 손수조와 박근혜의 쌍두 노출을 저희가 패러디했는데 세 명이서 고개만 내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냥 올라왔어요. 나와가지고 천장에 올라갔고 총수도 그냥 와 그렇게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용민이는 끼어서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끼어서 못 나왔어. 판사가 법정에서 김영진 증인은 왜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붕괴가 우려돼서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안 웃냐 우리가 씨발. 거기서 왜 웃어 그거를. 네. 바이브레이션 팀이 그래서 실소를 금치 못한 모습을 하여튼 봤습니다. 김진동 판사도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눈치를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가진 않았는데 지금 그다음 2심은 진짜 전체가 처음부터까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정영식 근데 폼정 저는 뭐라고? 폼정. 범정 네. 형식. 근데 1심에서 2심까지 저는 삼성 이 재판만 놓고 보면 잘 짜여진 각본 같아요. 그렇지. 예, 잘 짜야 1심에서 어느 정도 줄여주고 놓고 가라. 그리고 2심에서 정리하고 이게
잘 짜여진 기획이었고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댓글 작업을 한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촛불 이후의 분위기, 문재인 정부 초기의 인기도 이런 적폐청산의 분위기를 쫙 가봐요. 이재용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랄지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숨을. 그래서 재판 주변에 특별히 삼성에 대한 댓글이 창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판사한테 야 댓글 봐라. 이거 기사 봐라. 기사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조선동화가 아주 네, 그냥 쏟아지니까 판사한테 야 봐라. 그렇게 부담 없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얘기, 바뀌었다 이거지. 응?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용 판결문은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재용 판결문은 이걸 인정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맨 위에 있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운 단어였잖아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라는 거 어렴풋이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밑에가 근데 판결문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있지만 승계 승계 작업은 작업은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돈을 갖다 놓은 거는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국외 도피는 아니다. 국외 도피는 아니다. 그럼 재산 비상은 국외 그러니까 도피는 아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국어인데 요약하면은 이재용 승계에 도움은 됐지만은 작업은 없었다 이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업을 걸었는데 작업이 없었대.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 간접 유리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박근혜 부담이- 때 현안은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그러면 MB 때 현안은 뭐였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연관시키면 뭐냐면은 두 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MB 때 작업 하나, 박근혜 때 작업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때 작업 이전에 MB 때 작업은 첫 번째는 이재용이 SDS랑 에버랜드 대주주 만들기 작업입니다. 하나로 만들면. 승계가 가장 큰 현안이었죠. 그렇죠. 네. 요거 만들려고 하다가 이건희 회장이 재판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한테 에버랜드 SDS 대주주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여기 박근혜 때는 이미 SDS 에버랜드 대주주가 된 상태였고 이명박 때는 이걸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거에 걸려가지고 이건희 배임죄가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걸 특사로 풀려주다가 MB에게 또 변호사 대납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리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했던 일이었는데 그 삼성 그 김영철 변호사의 그 비자금 의혹 때문에 삼성 특검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조여오면 조여올수록 이 삼성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어요. 이명박은 쾌재를 부른 거죠. 쾌재. 그래요. 왔다 왔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고문 변호사가 함세웅 신부님인데 함세웅 신부님이랑 저미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김영철 변호사 뒤를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때 제기동 성당에 있었을 때 제기동 성당에 김영철 변호사 저 그리고 함 신부님 그리고 이제 개혁연대의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신부님들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제기동 성당으로 찾아 걸어온 등치 큰 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오. 그 사람이 그때는 특검 전이었는데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그때 그분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수사는 하겠다고 해서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거기에서 4조 원을 찾아냈어요. 오. 4조 원을 찾아냈고 근데 그 특별수사본부가 잘 굴러갔었어요. 그때는 박한철이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박한철이 특별수사본부장이었고 거기에서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삼성이 특검까지 갔어요. 저희가 바라던 바였는데 특검까지 갔는데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그런데 특검이 거기에서 계속 말아먹습니다. 다 정리하고 특검의 그 차명계좌, 범죄 다 덮어주고 거기에 다 삼성한테 몰아줬습니다. 무슨 특검이었죠? 그때는 조준웅 특검이었어요. 조준웅 특검. 조준웅 특검이었는데 그 특검이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 말아먹고 그 국세청, 검찰을 무력화시킨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 검찰과 국세청을 무력화시켜준 것은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걸려있는 게 많았어요. 특검에서 그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차명계좌 비자금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속이에요. 그리고 추징금 몇 조였을 거예요. 자, 4조가 나왔기 때문에 추징금은 2조예요. 다른 세금 빼고 심플하게 가진 받고. 것만 2조예요. 2조를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다 돌려줬어요. 가스 변호비용 대납 이거 끼케봐야 40억 원이에요. 내가 2조를 세이브해 최소한. 그런데 40억 내요? 거래가 안 맞아 이게 거래가. 자, 이명박 정권에서 이재용의 현안들은 이렇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달랑 40억, 30억 그 변호사 대납 하나로 퉁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각하가 생각해보세요. 40억짜리 그 저기 대납을 했는데 10억 남았다고 해가지고 미국 가서 찾아오라는 사람 아니야. 근데 삼성이 그 정도로 꼼꼼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4조에서 최소한 2조 가징을 내는데 그거 안 내게 해줬어. 2조를 안 내게 해줬으면 뭐 줘야지 씨발. 2조에 상응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4조 원 넘게 비자금을 찾아가지고 차명계좌를 찾아가지고 뭘 했냐면요. 뭘 했냐면요. 이건희한테 돌려줬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제 특검이 조준웅을 왜 그딴 조준웅을 갖다 특검으로 세웠느냐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 명의 후보는 더 심각해요. 그 정홍원 아시죠? 퇴임을 못했던 그런 국무총리 그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이 누구냐? 고영주. 아주 진짜 이게 뭐 말하자면은 그 이 저 조준웅은 차라리 된 똥이었고 요 나머지 둘은 야. 묽은 똥이었어요. 용민아, 이렇게 해야지. 여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준웅은 이제 말하자면 조준웅 따라해 보세요, 변호사님. 아니 변호사님 공청회 하시는 분이야. 예, 자꾸 그러면 너무 끌어내리고 있어. 이게 어떻게 풀리지 안 풀리네 이게. 예.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자, MB 때 삼성의 현안이 승계가 가장 컸고 나머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승계도 그렇고 그 비자금 털어준 것만 해도 너무 삼성 큰 특검이 건이에요.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큰 건. 40억의 그 상납금 파고들면은 이재용 승계 작업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4조 원 넘게 있었고 그때 떡값 검사들 우르르 나왔어요. 그때 떡값 검사들 뭐뭐 엑스파일도 나왔냐면 그때 나온 거야. 네, 그 엑스파일도 그때 나왔고요. 자, 보세요. 그때 떡값 검사 어떤 건이 있었냐면은 서울 북부지검이었습니다. 북부지검이었는데 삼성의 고위 임원들 그러니까 김땡땡 이건 뭐 성매매니까 그렇게 김땡땡 이땡땡 해가지고 고위 임원들이 난교 파티를 벌였어요. 어떤 그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난교 파티를 벌려요.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성매매로 이렇게 걸렸지 않습니까? 거기 윗사람들 다 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난교 파티를 벌이는데 그 난교 파티에 아가씨를 대는 그 마담이 있었는데 마담이 됐는데 너무 난잡하게 놀고 너무 심하게 해서 애들을 다치게 하니까 얘가 초등학교 친구인 검사한테 일렀어. 야, 삼성 애들이 너무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망가뜨리고 돈은 많이 주는데 애들 망가뜨린다 해서 일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검사가 아주 대가 센 검사야. 대통령과에 대해 나와가지고 막 대를 그 부리던 그런 검사예요. 그 사람은 그 나오면 수사를 하는 아주 그냥 강직한 검사였어요. 그래서 수사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니까 야, 그거 못하게 해라. 그때 김용철 변호사가 나섭니다. 뭘 가지고 삼성의 SS 패션 상품권을 가지고 검찰에 갔어요. 가가지고 자, 저기 수뇌부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상품권을 놓고 갑니다. 누구한테 놓고 가냐면 황교안 부장검사한테 놓고 갑니다. 그런데 황교안 부장검사한테 놓고 가고 그 사건이 잘 무마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하고 돌아갔어.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그 수사 검사들이 그 수사하고 힘드니까 그 상품권을 주고 사모님들 옷 하나 사 입으라고 몇백만 원씩 이렇게 상품권을 줬는데 잘 받았냐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야. 너 니네들 열심히 수사했는데 아우 고생했네. 잘 받았어?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황교안이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용철 변호사가 다시 상품권을 챙겨가지고 다시 갔어. 그랬더니 검사가 됐다고 이렇게 안 받았는데 황교안이 그걸 먹고
덮어준 거예요. 자, 황교안 걸어. 좋아. 자, 이게 그게 에피소드였습니다. 이게 우리 삼성 얘기하면 3박 4일을 이런 에피소드로 다 채울 수 있어요. 야. 자, 그때 떡값 검사를 줬다고 김용철이가 자기 역할은 구조본에서 검사들을 관리하는 게 자기 역할이었다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대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앞으로 나아갈 바를 나는 앞으로 어디에 가서 활동해야 하는가. 변호사님 오늘 마무리 좀 해주시죠. 1차적으로 그러면. 아, 근데 설명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이 현안들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한 거고요. 그 위에 삼성의 현안 그리고 이명박과의 거래는 엄청난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승계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얘기한 4조가 나왔는데 2조의 과징금 털어준 거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명박 때. 이명박 어시구나 했겠지. 왔어. 응? 자, 위기는 돈 버는 기회다.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건 달랑 40억짜리 하나 나온 거예요. 네, 다스 변호 비용 대납했다고 삼성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다 이건희 회장이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한테는 껌값도 안 돼요, 진짜. 네, 다 했다고 막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했어요. 그래서 특사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나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라든가. 근데 이게 막상 나오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네요. 그때 최근 같이 이제 방송하신 게 있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방송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거 다스가. 이게 블랙하우스에도 TV에서- 나오십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근데 거기는 이제 밀폐된 공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게 편하게. 거기는 그냥 했는데 점잖은 말만 하고 나왔거든요. 여기처럼 야 씨발 씨부랄 막 다 저이 죽어버리고. 새끼야. 여기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그런- 예. 여러분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끝난 다음에. 예. 변호사님 다음번에도 또 오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자, 이상우 변호사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도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앞으로 이제 MB하고 삼성 앞으로 계속 다루겠고요. 각하가 이제 포토라인을 쓰고 나서 각하가 이제 해결되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삼성과 최순실, 삼성과 무엇 계속 다뤄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계를 하려다 보면은 삼성생명을 장악해야 된다. 장악을 했는데 그때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났던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바로 판결문에 나왔던 금융지주에서 전환, 뭐 중간금융지주에서 뭐 이런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랬죠. 이재용이 이거 인수 막 머리 굴리다가 시발 15번 했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이 일을 복잡하게 허술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아니, 이거 다 그쪽에 있는 대가리들이 해줘. 이재용 이런 머리를 굴릴 수가 없어. 걱정조차 안 했을까? 아니 이제 잘 해결해 주기 걱정하고 있었겠지. 자기가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삼성이 허술하다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재용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 이걸 해결했으면 자기가 편한 상황에서 승계를 받았을 텐데 아버지 때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황교안에 나왔던 요 어려운 단어들이고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드리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삼성생명을 장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승계를 하려면은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 계열사 중에서 이대주주의 삼성물산 주식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한다. 해야 되겠죠. 이 작업이 뭡니까? 그게 가장 많이 나왔던 그거죠. 합병. 즉 나는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에버랜드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삼성물산 보니까 삼성물산은 두 번째 계열사예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갖지? 이거죠. 합병하면 갖는 거죠. 그냥.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예요. 네. 제일모직은 왜 에버랜드하고 엮일 수 있을까요? 뭐 하나 옷 만드는 회사고 요거는 놀이동산인데 그거 어떻게 엮이죠?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앞서가 나는. 아니요. 오늘 다음 페이지가 바로 이겁니다. 에버랜드랑 제이모직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기 이제 결국은 되게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요.
왜냐면 에버랜드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재판을 받았다는 건 아는데 그 에버랜드가 제2무직이라는 걸 사람들이 헷갈려요. 근데 결국은 둘이 사업 이름을 바꿨습니다.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입니다. 혹시 에버랜드에 동물들이 털이 있어서 그래서 제일모직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건가? 그거다 그거. 그건가?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야. 현재 에버랜드를 보면은 변호사님 앞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제일모직이 가발에서 해도 되겠네. 그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에버랜드가 또 나오는데 에버랜드는 현재 제일모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치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일모직을 보면은 거기 레저부가 이제 옛날에 에버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에버랜드 똑같은 건데 지금 이게 세 가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거를 이재용이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쓰러진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딱 보니까 삼성 SD 주식 그리고 에버랜드 주식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 가지고 근데 이거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을 받지? 요 작업이 이제 승계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주식을 직접 살기 위한 방법, 그리고 계열사 1대 주주인 삼성생명을 장악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고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이제 통하는 방법, 합병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이재용한테 필요했던 거죠.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삼성그룹이 그렇게 꼼꼼하게 다 관리가 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삼성생명이라는 불완전한 금산분리 원칙이 위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구조를 계속 끌고 왔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과 박근혜가 주고받은 게 없다. 그래서 제3자 뇌물 무죄를 때렸죠. 예. 박근혜와 삼성이 주고받은 게 없느냐. 그리고 이명박과 삼성이 주고받은 게 없느냐. 과연. 그래서 삼성 전문가를 모셨어요. 저희가 경제개혁연대 이상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네. 2007년도에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그 폭로에 나섰을 때 네. 그때도 삼성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때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와 저와 함께 이렇게 이 김용철 변호사를 서포트를 했었죠. 그때 그 전에서도 했고 그 이후에도 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님이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뵀는데 김용철 변호사와 같이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예, 호텔에서 뵀는데. 네. 호텔 롯데 호텔 아닙니까? 아니. 혹시 부페를 드시거나 그런? 아니. 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그때 김용철 변호사 삼성 비자금 사건이었는데 삼성은 워낙 어마어마한 적이어서 인터넷도 못 쓰고 전화도 잘 못 썼어요. 그래서 호텔을 이틀씩 사흘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김용철 변호사를 제가 모시고 다녔고 그때 이제 변호사님들이 와서 조인하고 그때 삼성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뵀던 네. 머리 되게 좋으시네요. 네. 기억하시고. 네. 변호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때 이제 가장 젊게. 이재용이 현안이 뭐냐. 현안이 없다고 지금 풀어준 거군요. 네. 삼성에 현안이 없다는 거예요. 풀어준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이재용이가 박근혜한테 뇌물을 줄 이유가 줄 없다. 현안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때 신동빈은 구속됐습니다. 그러면서 70억을 줬는데 이거는 면세점 관련이다고. 현안이 있다. 면세점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삼성 전체 승계에 관련된 건데 현안이 없다. 이게 무죄를 때린 핵심이에요. 현안이 없다. 야, 정영식에 정영식 놀랐지. 나와. 금요일 날 저녁에. 롯데 호텔. 부페 연회장 앞에 나오라고. 이 씨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야, 가만 둘 줄 알아 아니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니냐? 그러니까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바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아직 가만 두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아직 판사기 때문에 가만둡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 안 둘 줄 알아. 깜빡 속을 뻔했네. 판사님 가만 둔답니다. 가만두니까 예, 가만둡니다. 예. 변호사님? 변호사님 시간입니다. 지금. 네, 변호사님 들어갈까요?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자료니까 한번 여기서부터 시도해 주십시오. 예. 예, 졸지의 최고수가 된 이상훈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이재용 재판이 난 다음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는데 대부분 보면은 양형 문제를 많이 따져요.
예. 왠지 너무 풀려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탈옥이죠. 네. 그렇죠. 예, 탈옥 자체에 포인트를 맞추는데 핵심은 견영권 승계입니다. 계속 이재용 승계로 나오는데. 그렇죠. 현안. 근데 예. 그 승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목을 그렇지. 보시면은 어려워, 표면에 어려워. 나오는 상장, 금융지주회사, 뭐 합병까지 알겠고 순환출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단어만 들어도 이제 머리가 아프죠.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핵심을 놓치고 탈옥만 자꾸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승계 부분을 이해 못하면은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지금 대납이라든지 이런 게 뭡니까? 아까 사면이라든지 결국은 이재용 승계를 위해서 여러 사람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왜 이건희가 사면을 받아야 되냐? 자기 아들한테 승계를 시키기 위하다가 재판받고 그걸 사면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건희는 재판 받았던 거고 그 와중에 거기서 빼먹으려다가 이재용, 박근혜도 MB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고 박근혜도 뭡니까? 박근혜 때 이재용 승계에서 무슨 빼먹으려다가 결국 또 거기서 또 된 거고 그러니까 이재용 승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여태껏 숨겨진 것도 밝혀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변호사님 10여 년 전에도 비자금을 예. 만들고 그 비자금을 만든 이유도 승계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했던 것이었고 모든 부분이 삼성의 가장 큰 과제는 승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년 전부터 이거였어. 20년 전부터 일관되게 승계. 대충 이래서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른 데 가시더라도 얘기거리가 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10분 이내에 삼성이 뭐가 문제가 할 때 10분 이내에 조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질 수 있게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으로 넘길까요? 자, 맨 밑에 나오는 현안도 없었고 자가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람들은 삼성은 이건희 거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넘어갔다. 거기서 출발하니까 뭐가 아쉬워서 박근혜에게 뇌물을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계에 현안도 없었고 작업도 없다 이렇게 말만 어렵게 한 겁니다. 결국은 삼성은 이미 이재용에 넘어갔고 그러면 아쉬울 게 없는데 현안이 무슨 현안이 있었겠냐. 작업도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쉬운 게 뭘까? 그걸 알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아쉬운 게 있으니까 돈을 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뭘까라는 것이 바로 승계의 현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먼저 우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예상외로 굉장히 허술해요. 예,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삼성이 모든 걸 다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는 문호조 경영. 당연히 노조가 있어야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우기고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배구조예요. 지배구조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여태까지 끌고 왔던 겁니다. 노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없다. 근데 그 똑같은 말을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선배들이 좀 진지하게 지나갈 때 흙을 한번 던져보자. 정말 진지하게 그때.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삼성의 구조를 가장 그게 허술하다고 하는 거는 한 단어로 하면은 뭐냐면은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이재용은 너무 조금만 가지고 있어요. 요 문장으로 다 완결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무지무지 크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이외의 나머지 계열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냥 큰 게 아니라 3배 가까이 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나머지 계열사 합쳐봤자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핵심이고 그만큼 크게 너무 키웠어요. 너무 키웠는데 문제는 삼성전자의 그러면 지분을 그러면 핵심이니까 이재용이랑 이건희가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재용 지분이 얼마냐? 너무 조금 가진 겁니다. 0.5%. 그리고 그럼 이건희 아버지는 얼마? 3.3%. 3.3이랑 0.5를 합치면은 3.8, 4%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부자, 이재용 부자가 가장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합해봤자 4%도 안 되는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삼성그룹을 지배해? 삼성전자를 어떻게 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갔냐면은 자기가 직접 갖는 거 얼마 안 돼요. 한 쿠션을 먹입니다. 한 쿠션을 먹인다는 것은 1대 주주가 누구냐? 삼성생명이고 2대 주주가 누구냐? 삼성물산입니다. 즉 자기가 직접 갖지 않고 다른 삼성 계열사를 통해서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갖는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만약에 살려고 했을 때 100억을 만약에 들여야 된다. 라고 하면 100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만약에 10억만 가져오더라도 만약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의 주식을 10억만 가지면은 삼성생명을 내가 자주주식 사 있다라고 하면은 10억을 가지고 삼성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돈 100억을 들이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 돈 100억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계열사의 주식을 일부 사가지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계열사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전체적으로 다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구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2014년도 5월 달에. 쓰러졌을 때 그럼 이재용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를 일단 급한 김에 빨리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가져야 되는데 방법은 세 가지일 겁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올리려고 하면은 자기가 직접 사든지.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못 사면은 1대 주주를 먼저 장악을 하든지. 세 번째는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장악하든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가 있겠죠. 이 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나왔던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살려고 한다, 지분을 늘린다. 지분을 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은 이재용은 돈이 없었습니다. 이재용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는 두 개 회사의 주식이에요. 하나는 삼성 SDS고 하나는 에버랜드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 회사가 전부 다 비상장 주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장 시장에서 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졌을 때 세금도 내야 되고 삼성전자 지분도 사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상장입니다. 궁금한 게 네. 그 삼성 SDS나 에버랜드나 다 나름 좀 한자락하는 주식인데 왜 그게 코스닥에 상장이 안 됐을까요? 삼성 SDS나 에버랜드는 좋은 회사고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상장은 되게 쉬웠습니다. 예, 쉬웠는데 그 전에도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진 게 2013년 5월 달이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도 SDS랑 에버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언젠가 상장시킬 거다 이재용이. 근데 이재용이 인터뷰를 한 게 있었습니다. 2012년도 2월 달에 뭐라고 인터뷰했냐면은 한동안 나는 상장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걸 봤냐면은 더 키워서 상장하면 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시점에서 상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고 그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키워가지고 100억 얻는 것보다는 5년 뒤에 만약에 상장했으면 500억을 얻는다. 그러면 500억을 얻기 위해서 5년 뒤를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제 기다렸던 거고. 근데 2013년 5월 때 갑자기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돼가지고 시급하게 상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상장했느냐? 쓰러진 다음부터 6개월 뒤에 바로 상장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2012년도 5월 달에 그때는 본인도 그렇게 말을 했고 삼성그룹의 이인용 전문가 있었습니다. 그 MBC 기자 출신에. 예. 예. 그분도 나와서 삼성 SDS랑 에버랜드는 당장 상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재용이나 아니면 그 임원들도 전부 다가 그때는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상장을 6개월 만에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다시 회복되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많네요. 어마어마한 그 범죄의 그 주범이 됐고요. 뇌물죄 지금 나도 몰래. 감옥 가야 돼, 뇌물죄 감옥 가야 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천지가 개벽했나? 아마 적응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자, 일단 씹으라. 떨리네요. 그래서 지금 직접 사는 거 하나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대 주주는 아니라 계열사 중에서 일대라고만 치면은 삼성생명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계열사 중에 일대 주주입니다. 네. 계열사 중에 일대 주주인 삼성생명을 장악하게 되는데 장악은 그냥 아버지의 주식을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받으려고 하니까 삼성그룹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너무 큰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큰 그룹을 가장 큰 계열사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 갖는 거는 금산분리 문제가 걸린다는 겁니다. 금산분리. 예. 금융과 산업은 분리해야 한다. 예, 금산분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삼성생명도 금융회사니까 요 저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그 연계가 된다든지 합쳐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금산분리
원칙인 그렇죠. 건데. 예. 예. 근데 금산분리 원칙을 좀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하세요 사람들이. 음. 예. 조금만 약간 설명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과 그리고 일반 기업은 분리시켜야 된다는 건데 왜 분리를 시켜야 될까?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금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제3자의 돈을 받은 금고예요. 두 가지로 이제 분리를 시켜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금고에 마련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일반 기업이 그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을 가져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돈으로 마찬가지로 그 금고에 나온 돈으로 다른 사람의 회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주고 사야지 왜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사 이거 되는 거죠. 고객 돈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런 거죠. 서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도 손을 안 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손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게 금산분리입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가진다? 삼성생명은 저 금융회사죠. 전자는 일반 회사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던 겁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 삼성그룹을 끌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게 위기가 있었어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팔아야 된다. 팔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위기인데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갔고요. 거기서 나온 것이 삼성은 법을 바꾼다는 원칙이 거기 나온 겁니다. 여러 차례 법을 예외 규정을 적어가면서 계속 빠져나왔던 거예요. 삼성만 적용되는 법들이 있어요. 다. 그 적용을 통해서 삼성생명이 금산분리 원칙을 피해왔어요. 삼성만 적용됐어요.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가요. 이번 판결도 다 이렇게 가는데 삼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자, 2번까지 왔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운 고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입장에서는